이번 시간에는 적격 증빙의 중요성과 비용별로 증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최근에 법인 기장을 하면서 어떤 대표님과 나눈 대화 중에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통장에 지출된 내역은 있으나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대표님은 증빙을 안 주시면 그냥 대충 가지급금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내역이 뭔지 여쭤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썼고 돈을 지출했다. 근데 상대방이 부가세 안 주면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준다더라. 나도 딱히 부가세 환급 받기 싫고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가세는 내가 내고 나서 나중에 우리 회사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받기 때문에 자꾸 대표님들이 주고 돌려받는 거니 똔똔이어서 안 끊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적격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 클수록 회사의 경비는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금계산서, 그다음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 여기까지가 적격 증빙인데요. 이 증빙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똔똔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부가세 외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못 받으셔서 비용 처리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격 증빙을 받으셔야 되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도 못하지만 돈 나간 거에 대해서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보다 더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적격 증빙은 알겠는데 내가 비용을 쓸 때마다 또는 차를 샀을 때 또는 은행에 대출 받았을 때 해외 출장 갔을 때 각각의 경우에 증빙의 종류를 뭘 갖춰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각각을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을 받았을 때는 대출 계좌가 있습니다. 이자도 내지만 원금도 상환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은행에 원리금 상환 명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각각 구분되고 이자율까지 나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얘는 왜 적격 증빙 받으라고 안 해? 금융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죠. 거래 명세서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사거나 리스 렌트를 할 때는 구매 차량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회사가 부담했죠. 취등록세 영수증을 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차량 번호판 비용이라든지 국공채 매입한 가격 이런 것도 법무사가 정리해 주시는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리스 렌트는 처음 계약서에 보시면 보증금 등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주시고요.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매달 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고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처럼 상환명세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로 분리되어 있는 상환명세서가 은행 대출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트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이 정도의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혹시 주민번호 오류에 대비해서 직접 사본을 받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제조나 상품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의 경우에는 재료비 등은 주로 세금계산서를 받겠죠. 수입해오는 경우에는 보통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되고요. 관련 물류비 등을 관세사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주시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수입신고 필증이 함께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증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테리어를 크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고 계약서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크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출보다 인테리어 금액이 더 크다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따라서 공사 계약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임문, 돌잔치 이런 안내 문구를 직접 받으시거나 문자로 받은 걸 캡처해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의 경우에는 보통 카드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혹시라도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했다 이러면 사내 지출 결의서를 만드셔서 개인카드 증빙과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비의 경우에는 아무리 해외에서 쓰시더라도 해외 사용 내역 자체가 신용카드지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외에 가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는 자료가 뜨질 않죠. 적격 증빙으로 인정을 따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반드시 카드사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오지의 경우에는 카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영수증을 받으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출장비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회사마다 사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밥값이나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이런 것들은 보통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카드로 결제하시고 또는 현금을 내고 사업자용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직원들이 자꾸 개인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하면은 안내문 같은 거를 사전에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을 보고 국세청이 비율 분석을 합니다. 전체 비용을 얼마를 신고했는데 그 중에 적격 증빙 비율,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인건비 신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런 금액의 합계보다 비용 처리한 게 너무 크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 카드입니다. 직원 카드가 회사 카드는 아니죠. 그러니 비율 분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직원들이 연말정산할 때 본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걸 또 회사에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이중비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비나 수입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쓰는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갖추시고 통장에서 이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격증빙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거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2% 가산세를 내더라도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그런 비용들이 다 적격증빙 비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비용 분석 대상에 들어가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제대로 된 증빙을 잘 받으셔서 갖추셔야 되겠습니다.